네, 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의 도 같은 남자 차도남 장대진입니다. 같은 모양의 차트라도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내려가죠. 참 헷갈리시죠? 정답은 트렌드입니다. 장대진의 트렌드에서는 차트와 수급 그리고 패턴 분석을 통해서 현재의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지난주 관심 종목, 지난주에는 수급의 선순환 종목을 노리자라는 패턴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지난주 관심 종목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이제 서울반도체라는 업체입니다. 서울반도체는 LED 종목이죠. LED 종목 중에서 1위 업체인데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요날 이야기 드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오늘은 좀 하락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주가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데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어느 정도 선순환적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정을 좀 보이더라도 주가는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대로 목표가 29,000원, 손절가는 22,000원에서 유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그 손해보험주에서 하나 뽑아봤습니다. LIG 손해보험이었는데요. LIG 손해보험도 지금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기관들이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기관들이 사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튼 근 5일 동안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였고요. 앞으로도 정배열 5일선, 11선, 21선, 60일까지 정배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 목표가 29,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3,000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패턴 종목들은 제가 살펴봐 드렸고요. 이번 주 트렌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가 보시죠. 먼저 시장 분석입니다. 예, 이번 주 시황 분석의 제목은 제가 이격 축소를 위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종목들이 좀 주춤거리거나 아니면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와는 좀 다르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데 대부분 다 특징을 보면은 20일과의 이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60일선과의 이격이 상당히 좀 차이 나는 그런 모양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격 축소에 따른 어떤 조정이 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폭의 하락은 좀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스의 문제가 지금 잡음은 있지만은 타결이 좀 기대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가 타결된다고 하면은 유럽 문제 해결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마도 지수는 조정이 완만한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종목별로 60일과의 이격선이 좀 축소될 때 조정 시 매수 대응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충격 이격률과의 관계를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보통 때 이격률보다 더 큰 이격률 발생한 종목들, 충격 이격률 발생한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시면은 다른 종목들보다 수익이 좀 크게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패턴 분석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 패턴 분석 보시죠. 예, 이번 주에 유효한 패턴은 아마도 이제 전고점 돌파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패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1960을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지금 1960에서 좀 좀 옆으로 좀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먼저 주가를 전고점 돌파를 해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아마도 지수가 다시 상승할 때 더 큰 상승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추세 변화하고 좀 관계돼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보통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 때 변화의 첫 단추가 보통 이제 전고점 돌파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저점을 갱신하다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승 추세로 돌았다라는 그런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로 돌았을 때,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를 했을 때
아마도 이제 매물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 시세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좀 내려올 때 조정이 짧거나 아니면 이제 강한 상승일수록 또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전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없다고 하면은 별로 신뢰성이 없겠죠.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돌파할 때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 종목 한번 가져왔는데요. 예시 종목 한번 보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종목은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LG 이노텍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과거에도 한번 이런 패턴을 좀 보여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2008년도 12월 달부터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2008년도 12월 달부터 해서 주가는 점진적인 상승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2008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양에 있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터닝하는 모습. 내려가다가 자꾸 저점을 갱신하는 거죠. 갱신하다가 고점을 갱신할 때,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이제 터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또 고점을 돌파하고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이후에 고점을 돌파하고 한 단계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이제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수가 좀 지지부진할 때 이런 종목을 좀 노리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관심 종목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이번 주에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은 LED 관련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그런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LED 종목 한 종목 가져왔는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신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LED 핵심 소재인 사파이어 인곳을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만약에 조명 시장까지 확대됐을 때 지금은 LED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LED TV에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 관련해서 LED TV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조명 시장도 마치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 시장이 확대됐을 때 상당히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6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익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LED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 추세가 유효하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 통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추세 속에서 주가가 내려오면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번 주 패턴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지난 12월부터 해서 지금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내려오다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하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하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 부분을 돌파를 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매물벽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보이고 한 번 더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은 매수의 스탠스로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가는 아무래도 오늘은 5% 가량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하게 된다면 55,000원 이하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하시면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제가 펀더멘탈상 가격 그러니까 한 9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손절가는 당연하게 21선과 가까운 선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가 강하게 돌파를 한 선입니다. 그래서 5만 원 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주가 자체는 매물 공백이 있는 선까지 올라가면서 9만 원까지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상신 EDP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상신 EDP는 2차 전지용 초정밀 부품 기업인데요. 보통 2차 전지용 캔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차 전지에 덮고 있는 캔을 갖다가 생산하는 그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양상 규모가 지금 2배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2차 전지용 캔을 생산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좀 많이 했다는데 이 기업은 기술력을 가지고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지금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전력과 관련된 어떤 전력과 같은 그 산업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전력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한번 해가지고 쓰질 않으면 바로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전화장치에도 마찬가지로 이 전지용 캔이 지금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 시장으로 지금 진출이 좀 기대된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차 전지용 플러스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용 장치로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매출이 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보면서 뭐 추가적으로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0월부터 해서 주가는 좀 터닝을 해서 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내리는 그런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요때부터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급을 보면은 기관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전까지는 간간히 뭐 확신이 없는 좀 매수를 좀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연속적으로 지금 4일 동안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까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전고점이 아무래도 이제 매도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표가를 5,100원 정도로 전고점이 5,100원 정도로 잡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주가가 지금 높은 수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주가가 돌파를 했던 4,270원, 4,3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 자체는 이번 상승이 좀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70원 잡고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의 트렌드, 전고점 돌파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려봤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을 좀 찾아보셔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린 패턴대로 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